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96화 소유물이 많을수록 행복해질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대장 엄민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뭐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더라고요. 네. 뭐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시죠? 뭐 바깥에 많이 돌아다니지를 못하니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감기 걸렸다는 사람을 참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예. 다들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뭐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주제로 넘어가 보면 오늘 주제는 사실 저하고는 뭐 제가 그렇게 경험을 못 해본 주제이긴 한 것 같은데요. 주제가 뭐냐 이러면 소유물이 많을수록 행복해질까라는 주제입니다. 두 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두 분은 스스로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엄 대장님. 저는 이제 지나온 제 인생으로 봤을 때 이 네. 정도면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나름 하긴 하는데 네. 집에 있는 분은 전혀 다른 것 같고요. 아. 예. 나는 이렇게. 이 정도 살면 꽤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 집에 계신 그분께서는 주변은 예. 그죠? 이 정도로 해서는 왕비처럼 사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죠?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자유님은 어떠세요? 뭐 저희 집도 비슷해요. 어, 저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그걸 이제 제 옆에 있을 때 이제 기회 되고 저거 사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렇구나. 우리 한 1년 하다 보면 나도 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예. 사실 제가 뭐 저도 그런 축에 속합니다만 우리 그 여기 같이 있는 엄대장님이나 자유인님은 뭐 평소에 남다른 소유욕을 불태우거나 이러지는 않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요것만은 내가 그죠? 좀 이렇게 갖고 싶다 내지는 좀 돈을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 소유욕이 불타오르는 특별한 대상이 있나요? 크게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소소하게 이렇게 갖고 싶은 욕심이 딱 있는 건 있죠. 네. 작게 뭐 예를 뭐 들면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엔 저는 이제 소유욕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작은 낚싯배 하나 있었으면 이다음에는 뭐 이런 거에 좀 있었죠. 작은 낚싯배, 그죠? 뭐 그 소유욕 충족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낚싯배 가진 친구를 사귀는 게 꿈이기 때문에 자유님은 뭐 그런 게 있나요? 특별히 저야 뭐 워낙 소박하니까 뭐 그냥 시골에 뭐 전원주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뭐 이런 정도로 그냥. 그렇군요. 음. 어쨌든 그것도 달성하기 바라겠습니다.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친한 지인이 지고 시골에 전원주택 근사하게 짓고 사는 거. 그러니까 바닷가에 전원주택을 하나 짓고 그 앞에 배 하나 배가 있고. 그렇죠? 예. 그러네요. 그래서 어쨌든 저의 버킷리스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분께서 더 분발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렇고 그죠?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좀 성향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소유욕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사람들은 왜 뭔가를 소유하려고 자꾸 노력할까요? 이유가 뭘까? 자연님. 기본적으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 그걸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구. 예를 들어 뭐 세탁기를 바꾸고 싶다. 뭐 예를 들어 토스트기를 좀 바꾸고 싶다. 이런 건데 사실 요즘은 그 불편함이 내면에서 나왔다기보단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불편함이 생기는 구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거기에 덧붙여서 그렇게 나는 빨리 불편함을 해소한 사람이라는 자기과시욕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 그죠? 아닐까. 네. 아니 그러니까 기존 세탁기도 잘 돌아가고 그건 손빨래 할 때보다 훨씬 편리해졌는데 또 더 좋은 게 나오면 그죠? 맞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제 세탁기 잘 돌아갔거든요. 네. 근데 그 세탁기 위에 애벌 빨래하는 거 이렇게 만들어진 거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그거를 이렇게 같이 가서 우연찮게 봤는데 거기에 깊이 빠지더라고요. 이게 있으면 너무 편해질 텐데 막 이러면서. 그죠? 예.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신제품을 보면 기존 제품은 좀 구닥다리 같고 그렇죠. 불필요한 걸 갖고 뭐 불편한 것 같고 이런 거죠.
집집마다 냉장고들도 거의 없어용 수준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이미 그렇지. 이미. 김치 두세 개씩 갖고 있고. 그죠. 네. 갑자기 그게 그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별 불만 없이 사귀던 애인이 그죠? 그 영화를 보러 갔더니 영화 배우 주인공을 보고 나면 오징어처럼 보이는 거랑 비슷한 효과 같아요. 그죠? 그렇죠. 어쨌든 그런 욕구.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소유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편리해질 거다. 좀 더 자유로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 때문에 다시 소유욕이 생기고 뭐 이런 반복이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오늘은 우리가 소유물이 많을수록 진짜 편리해지고 행복해지는 건지 이 소유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사실 소유 뭐 이런 주제로는 우리 방송에서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 오늘은 약간 결이 다른 주제로 얘기를 좀 할게요. 일본 소설가 나스메 소세키가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라는 책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고양이가 화자죠. 주인공이죠. 화자인 고양이가 사람들이 집집마다 담을 세워놓고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제조하지 않은 것을 자기 소유로 하는 법은 없다. 자기 소유로 정해도 지장은 없으나 남의 출입을 금할 이유는 없다. 이 망망한 대지에 강교하게 담을 둘러치고 말뚝을 세워 암흑의 소유지라고 선을 긋는 것은 마치 저 푸른 하늘에 줄을 치고 이 부분은 내 하늘, 저 부분은 네 하늘 하며 신고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고양이가 인간의 소유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닌데 거기다 선을 긋고는 여기서 여기까지 내 거야 하면서 우기기 때문입니다. 그 고양이 입장에서 보면 네, 이 땅에 대한 집착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인간의 소유욕이 정말 이상하게 보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인간들이 지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담 세워놓고 네. 못 가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고양이인 자기도 담을 넘어가기 되게 불편하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데 뭐 고양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공술의 공수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세상에 태어나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므로 뜬구름 같은 삶을 사는 동안 물질적인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좀 인생을 초연하게 살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하여 대다수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이러한 태도의 이면에는 많이 소유할수록 더 편리하고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은 소유물이 많을수록 더 편리하고 더 행복해질까요? 뭐 더 편리할 수는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고 행복하다라고 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엄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개념이에요. 네. 그렇게 행복해지냐라는 부분을 봤을 네. 때는 그죠. 아닌 것 같습니다. 엊그제 우리 딸이 우리 집에 그 와플 만드는 기계 있잖아. 그걸 샀어. 그러니까 와플을 집에서 해 먹으면 더 행복할 것 같다고 해서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면 그거 누가 치워? 그죠? 설거지거리가 엄청 많아지는 거야. 내가 뭐 별 맛도 없지만 자꾸 아빠 맛있지 이러면서 그죠? 맛있다는 걸 강요를 이 방송 들으면 안 되겠네. 예. 어쨌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소유물이 많을수록 편리하고 행복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던 사람들 중에는 소유물과 편리함, 소유물과 행복은 별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령 철학자 에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에서 소유적 실존 양식에 따라 사는 사람은 행복하기 힘들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자기의 존재가 자기가 소유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 소유물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기보다는 그걸 잃을 새라 줄곧 조바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을 잃을까 조바심을 내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은 그 지위를 잃을까 걱정한다는 겁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철학자 이반 일리치도 이렇게 주장을 해요. 불필요한 물품과 재화를 소유할수록 행복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충분히 동의되기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물품과 재화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이게 그런 게 문제인 것 있죠,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사실 뭐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저도 지금 그 질문을 보면서 내가 아직 속물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그쵸? 없는 거보다 낫지 않을까. 그 네. 주장도 맞습니다. 예. 인간이 살면서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은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물이 전혀 없으면 불편하고 또 불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소유물이 지나치게 많아져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독일 철학자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소유는 단지 어느 한계까지만 인간을 더 독립적이고 더 자유롭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 단계에서 한 단계만 나아가면 소유는 주인이 되고 소유자는 노예가 된다. 그러니까 소유물이 어느 수준까지는 우리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소유물과 주인의 관계가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경우 있죠. 평소에 10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 그 주변을 보니까 고급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은 걸 보고 부러운 나머지 큰맘 먹고 한 대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48개월 할부로 샀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고급 자전거를 소유한 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 그 사람은 그 자전거 때문에 행복해질까요? 평소 자전거 많이 타시는 자유인님 어떨 것 같아요? 저도 뭐 많이 타진 않는데 뭐 이게 그렇더라고요. 잠시 기분 좋은데 네. 매달 이렇게 카드값 나갈 때는 또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쵸. 그렇더라고요. 예. 일단 할부값 내는 순간 그죠? 그간의 행복감은 순식간에 사라지죠. 근데 할부값도 할부값인데 예. 그 전만큼 자전거를 못 타죠. 비포장 같은데 좀 가기 싫고 이 1,000만 그쵸. 원짜리니 그쵸.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행은 할부값 때문에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1,000만 원짜리 고급 자전거에 흠집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이런 노심초사하고요. 또 누가 훔쳐갈까봐 자전거 곁을 떠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두고는 화장실 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화장실까지 낑낑 메고 올라가서 소변을 보고 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그런 거죠. 니체의 주장처럼 소유가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소유물과 주인의 관계가 역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자전거는 내가 주인이고 자전거는 소유물이죠. 근데 1,0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자전거가 주인이고 당사자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주변에 보면 값비싼 자전거를 신주 딴지 모시듯이 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 자기 수준을 벗어난 소유물은 네. 정말 큰 불편을 가져다 주네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소유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람은 흔히 어떤 물건을 가지고만 있으면 그걸 소유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온전히 소유한 게 아닙니다. 독일의 문호 게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약간 긴데 한번 들어보세요. 소유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면 그것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없다. 대상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자신의 온전한 소유물이 되지 못한다. 돈을 과시하기 위해 예술작품을 사들이거나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성적만 신경 쓰는 부모가 그러한 예이다. 그러니까 괴테는 소유물의 진정한 가치를 모른 채 가지고만 있는 상태를 소유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가령 이런 경우 있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새로 이제 좋은 집을 장만을 하면서 넓은 거실 한쪽 벽에 멋진 책장을 꾸미고는 그 책장에 장서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책을 한 번도 꺼내 읽지는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그 장서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이런 게 요즘에 왜 TV 방송 보면은 홈 인테리어 막 열풍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예 이렇게 외국어로 된 두꺼운 그 양장 책이 인테리어 소품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책인데 그 사람들의 얘기는 대부분 그냥 인테리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조명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근데 뭐 생각해 보면 옛날에 왜 좀 사는 집들은 세계문학 전집이라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왜 책장에 빼곡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책끼리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장식품으로서의 기능 이렇게 그쵸.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소유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는 자기의 소유물, 즉 장서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그 책들을 온전히 소유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온전히 소유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사물을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책은 장식품이 아니라 그 소유자가 책을 꺼내서 읽어야 온전히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만일 책을 읽지는 않고 베개나 냄비 받침대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그는 책을 소유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명화도 마찬가지죠. 그죠? 명화를 걸어놓고도 그걸 제대로 감상하지 않으면 싸구려 액자나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요즘 이런 사람 많죠. 거실에 러닝머신을 사놓고는 달리기는 하지 않고 옷걸이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러닝머신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랑 같습니다. 네. 그 좀 아까 어설픈 자님 얘기 그 장서 얘기했듯이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나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 있어요. 그 소유물이 자기 자신에게 적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수나 능력에 알맞아야 하죠. 가령 책 보는 게 죽어도 싫은 사람이 책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이올린을 전혀 연주할 줄 모르는 사람이 명품 바이올린인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지고 있어도 그건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로 자기 경제력을 넘어서는 자동차나 아파트도 온전한 자기 소유물이 되지 못합니다. 네. 사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주변에 뭐 저를 포함해서도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자기 능력을 좀 넘어서서 예를 들어 뭐 외제차를 사는 사람도 많고 네. 그리고는 사긴 사서 좋긴 한데 잠깐 아싸 하고 나서는 그 뒤로는 계속 이렇게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예. 이런 그러니까 사람도 있고 그죠? 그래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이거 그죠? 자기 소유물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다 동의를 하고요. 근데 그건 자동차만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더 심한 건 아파트 같아요. 요즘 보면 재산이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값비싼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또 무리를 해서 실제 자기 소유로 등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 상태는 그 아파트를 온전히 소유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자면 요즘 대한민국 사람 중에는 아파트를 온전히 소유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저희 아파트 단지 굉장히 크잖아요. 예. 이게 가끔 암암리에 그런 얘기를 들어요. 네. 여기에 몇 프로 안 된다고. 예. 자기 정말 아파트를 이렇게 예. 자기 명의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 몇 프로 안 된다. 예. 그러면 얘기를 듣기도 해요. 예. 근데 이제 정작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예. 이렇게들 살지요 보면. 예.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게들 생각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대출 받고 아파트 사는 거 아니야? 이건 어찌 보면 은행이 주인이고 그렇죠. 예. 우리는 거기에서 얹혀 살면서 네. 매달 월세 내고 있는 구조일 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가 온전히 소유한 건 사실 아니죠. 등기부상에 내 이름이 올라 있다고 해서 그죠? 예. 또 그 우리가 소유물의 양도 고려를 해야 돼요. 책을 좀 좋아한다고 서점에 있는 책을 몽땅 사다가 집안에 들여놓으면 독서는커녕 처치곤란인 경우도 생깁니다. 그죠? 해서 소유물은 자기 분수나 능력에 알맞은 수준으로 가져야 온전히 소유한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는 건 모두 불필요한 소유물이다라고 봐도 무방을 하죠. 예. 어쨌든 자기 수준에 맞게 좀 적당히 소유하는 것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또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게 참 항상 문제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네. 그 평생을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셨던 법정스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에 있지 않다. 불필요한 것에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에 있다. 라면서 이렇게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는 욕심과 집착을 경계하며 살라고 가르쳤고 본인도 이제 그걸 실천하셨죠. 그죠? 그래서 법정스님에 따르면 삶이 허약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소유물이 삶을 풍족하게 해주기보다는 소외되고 겉돌게 만들죠. 따라서 가급적이면 많이 소유하려는 욕심을 버리라라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예.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예. 법정 스님처럼 이제 수행자가 아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예. 무소유를 실천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뭐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예. 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이 말한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법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분수 밖에 지나친 소비나 불필요한 소유는 사람을 멍들게 한다. 결국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기 분수나 능력을 넘어서는 소유물은 대부분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결국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달린 게 아니라 얼마나 불필요한 것에 대한 욕심을 멀리하는지에 달렸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네. 그 소유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네. 그것을 온전히 소유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말. 예. 이게 새삼 오늘 좀 예, 또 와닿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너무 과하게 소유하지 예, 말라. 예. 뭐 이런 얘기죠. 예. 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제 뭐 자본주의 이런 사회가 갈수록 좀 더 이렇게 고도화된다 그럴까요? 네. 교묘해진다 그럴까요? 뭐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를 꼭 소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강박에 좀 시달리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광고가 그걸 부추기죠. 네. 그죠? 예. 그러다 보니 좀 이렇게 내가 좀 잘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려면 어쨌든 뭐 서울이든 뭐 수도권이든 아파트 한 채는 내 소유가 좀 있어야 되고 네. 차는 또 뭐 한 3000cc 이상은 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가방은 그래도 남들이 좀 알아봐주는 가방, 명품 가방 하나쯤 좀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막 쌓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꾸 목매다 보고 또 그걸 가졌다고 해서 진정으로 소유한 것인지 그 소유물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과 무관하게 너무 소유 자체에만 좀 집중하는 이런 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좀 진지하게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또는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나에게 온전히 소유 가능한 것인지 적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숙고해 보는 게 되게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셈이겠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어쨌든 소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마무리할까요?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정말 내가 가졌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게 많네요. 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어떤 타인의 시선 네. 신경 쓰지 말고 좀 분수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예. 자신의 행복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예. 네, 좋습니다. 자유인님. 네. 소유물의 가치가 자신의 가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네, 소유물의 가치가 자신의 가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예, 너무 멋있는 말이네요. 예, 예. 좋습니다. 오늘은 소유물이 많을수록 행복해질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소유물이 많을수록 편리해지고 행복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유물과 편리함, 소유물과 행복은 별 관련이 없습니다. 에릭 프롬에 따르면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소유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 소유물로 인해서 행복감보다는 그걸 잃을세라 줄곧 조바심을 내기가 쉽다고 말합니다. 이반 일리치도 불필요한 물품과 재화를 소유할수록 행복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우리가 소유의 진정한 의미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상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만 있으면 그걸 소유했다고 생각하지만 괴테에 따르면 소유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면 그걸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온전히 소유하려면 그 물건을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사용해야 합니다. 가령 집에 장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읽어야 합니다. 장식용으로 꽂아만 두고 있다면 온전히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소유물이 자기의 분수나 능력에도 알맞아야 합니다. 책을 보는 게 죽어도 싫은 사람은 책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자신의 분수나 능력을 넘어서는 소유물은 대부분 굳이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불필요한 것에 대한 욕심을 멀리하는지에 달렸다라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96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